From the start of the ride, I've been blown away by the quality of the cycling infrastructure. Over 95% of the Four Rivers ride is on purpose-built bike tracks away from roads. It all seems to be immaculately maintained, and a lot of it relatively recently built. 혹시 주말에 한강 자전거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야근으로 지친 날이면 가끔 한강변을 따라 걷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자전거들을 보면서도 저 길이 부산까지 무려 630km나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사는 한 은퇴자에게 이 평범한 길은 인생을 걸어볼 만한 도전의 무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호주에서 온 은퇴 라이더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전거 여행 전문가도 장거리 라이더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출퇴근용 자전거를 타던 적당히 건강한 평범한 은퇴자일 뿐이었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한 분인 셈인데요. 은퇴 후 무료해진 일상에 도전할 거리를 찾던 그는 우연히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한국의 4대강 자전거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 4대강 종주 코스는 인천에서 출발해 한강과 낙동강을 따라 부산까지 이어지는 한 나라를 자전거로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코스입니다. 구간마다 무인 인증센터가 세워져 있어 수첩에 도장을 하나씩 모으는 재미까지 있다 보니 해외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미 죽기 전에 꼭 한번 달려봐야 할 길로 입소문이 자자할 정도죠.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630km를 달리는 것. 사흘 이상 연속 라이딩도 짐을 싣고 떠나는 여행도 심지어 브이로그 촬영도 전부 인생 처음이었지만 그는 안 될 게 뭐 있어? 라는 한마디와 함께 단 6주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것도 혼자서 오직 자신만의 느린 속도로 말이죠. 630 kilometers in a country where I don't speak the language. Never done that before. Riding more than 3 days in a row. Never done that before. Bikepacking with panniers. Oh, grief. Never done that before. Vlogging. Never done that before. Why not? I wanted to do it solo. 여정의 첫날 서울의 자전거 대여점에서 출발한 그는 도시를 빠져나가는 데만 30km를 달려야 하는 서울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먼저 놀랍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 방향으로 접어들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용 자전거 도로였는데요. 하지만 첫날부터 하늘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쏟아졌고 몸에 맞지 않는 대여 자전거 탓에 온몸이 쑤셔왔죠. 그렇게 68km를 달려 겨우 도착한 양평의 한 호텔. 그는 저렴한 숙소에서 몇 푼 더 내고 전망 좋은 스위트룸을 잡았다며 창밖 풍경 하나로 하루의 고생을 전부 보상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어준 마지막 식당에서 뜨끈한 국물 요리 한 그릇으로 첫날을 마무리하는데요. 비에 젖어 지친 몸을 국물 한 숟갈이 녹여주는 그 기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위로를 그도 제대로 경험한 셈이죠. Decided to take the best room in a pretty cheap hotel, which is a suite, and mainly for the view. Objective is to have a view every day. We'll see. This is my view today. Not bad. 둘째 날 드디어 해가 떠오르자 여행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빠른 라이더들은 첫날에 도착한다는 여주까지 그는 자신만의 느린 속도에 맞춰 이틀로 나누어 달리기로 하는데요. 기록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달린다는 그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강 위로 높게 이어진 자전거길과 한 폭의 그림 같은 농촌 풍경에 그는 연신 카메라를 돌리는데요. 하지만 15kg의 짐을 실은 채 마주한 첫 언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 올라가면서도 미는 것조차 힘들다며 너털 웃음을 짓는 그. Okay, just cresting that hill. Man, that was hard. Even pushing was bloody hard. And the sun's come out and it's hot. So down we go, down the other side. 그런데 이날 저녁 호텔에 도착한 그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감동합니다. 자전거를 어디에 둬야 하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로비 한쪽을 가리키며 그냥 거기 세워두라고 한 것이죠. 값비싼 자전거를 로비에 하룻밤 내내 두고도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자물쇠를 2개 채워도 아침이면 프레임만 남아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그에게는 이 무심한 한마디부터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Had this massive lobby and the guy just pointed to over there and he was just saying put it in the corner. 그리고 셋째 날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은 온통 짙은 안개였지만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며 강 위로 황금빛 아침이 드러났는데요. 그는 이 순간을 여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었다고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전거 인프라 그 자체였죠. 그는 전체 코스의 95% 이상이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둑 위로 놓인 목재 데크길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노면, 길을 잃을 틈조차 주지 않는 촘촘한 표지판까지. 그는 이 자전거 인프라의 수준은 정말이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며 극찬을 쏟아내는데요. From the start of the ride, I've been blown away by the quality of the cycling infrastructure. Over 95% of the Four Rivers ride is on purpose-built bike tracks away from roads. It all seems to be immaculately maintained, and a lot of it relatively recently built. 실제로 호주는 국토가 워낙 넓어 도시를 벗어나면 대형 트럭이 질주하는 도로 갓길을 함께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가 오직 자전거만을 위한 길로 이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찾기 어렵죠. 심지어 길 중간중간에는 깨끗하게 관리되는 무료 화장실과 그늘 쉼터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돈을 내고도 들어가기 꺼려지는 화장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인적 드문 강변에서도 이런 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시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날 도착한 충주에서는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블록 사이에 수십 개의 호텔이 몰려있는 풍경도 신기했지만 진짜 충격은 가격이었죠. 일반 객실보다 겨우 17달러를 더 내고 잡은 스위트룸에는 대형 TV와 소파, 커다란 침대에 개인 안마의자, 심지어 스파 욕조까지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루 종일 페달을 밟은 몸을 안마의자에 파묻고는 이 가격에 이런 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호주나 유럽의 시골 마을에서 이 정도 시설을 누리려면 최소 3배는 지불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의 반응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So I booked the suite because it was only $17 more than a room. So $50 for a room, $67 for a suite. No brainer. Massive screen, big sofa, big bed, massage chair, my own massage chair. And this is actually one of the motivations for booking it. Big spa bath, which is actually quite nice after all that cycling. 넷째 날은 이번 여정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나흘간 이어질 폭염이 시작된 데다 지도를 잘못 읽는 바람에 계획에도 없던 해발 532m의 이화령 고개를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넘게 된 것이죠. 완주할 자신은 있었지만 낯선 나라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나니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수안보로 향하던 길 작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그는 뜻밖의 행복을 만납니다. 시골 마을이라 카페 하나 찾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갓 구운 빵이 진열돼 가득 쌓인 근사한 베이커리였죠. 흑빵으로 만든 브런치를 한입 베어 문 그는 정말 훌륭하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수준급 카페와 빵집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 라이더들에게는 한국 종주길의 숨은 매력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Pizza inspired, lots of cheese and tomato and black bread basically. That was absolutely superb. I guess it's time to get back to the ride. 그리고 이화령을 오르던 그는 한국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가파른 오르막마다 1km 간격으로 설치된 라이더 전용 쉼터를 발견한 것인데요. 그늘막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라고 만들어둔 이 작은 배려가 폭염 속에서 홀로 고개를 오르던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응원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화령은 102대간을 넘는 종주 코스 최고 지점으로 국내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구간인데요. 그런 고개조차 포기하지 않고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설계해둔 것이죠. These are cyclist rest centres, resting spots, which seem to be about every kilometre or two on these steep hills, which is really good. I presume the idea is if you're in a big group, you can regroup in these, as well as have a rest and a drink and a hydrate. 심지어 마침내 도착한 정상에서 얼음 가득한 아이스 라떼를 파는 카페까지 발견하자 그는 우주가 자신을 돕고 있다며 환하게 웃죠. 해발 500m 고갯마루에서 시원한 커피와 초코바를 손에 쥘 수 있는 나라. 이건 정말 한국이라서 가능한 장면 아닐까요? The universe has delivered for the second time today. So I think I finally got to the summit. And I think there's a cafe that will have iced coffee. Happy days. Cafe latte ice. 긴 터널을 지나 시원한 내리막을 달려 문경에 도착한 그.
이제 그의 앞에는 낙동강을 따라 부산까지 이어지는 절반의 여정이 남아있는데요. 가장 높은 고개를 이미 넘었으니 남은 길은 분명 더 큰 즐거움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는 힘들었던 하루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산을 넘어온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It's been a long day, but I'm feeling good.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한강의 자전거길, 동네마다 있는 카페, 고개 위에 작은 쉼터 하나까지. 이 나라 곳곳에는 누군가를 배려한 흔적이 이미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것.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은퇴자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 무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 위에 이미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